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은 관계 당국이 논의 중이며 일단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예약자는 모더나 등으로 대치 중입니다. 혈전 생성 가능성이 0.00001%로 접종 중지를 시킨 것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가 나온 이상 철저한 모니터링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미군을 철군한다고 오늘 밝힐 예정입니다.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만 정치권은 뜨겁습니다. 한인에게는 외교 정책의 초점을 중국에 맞추려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이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강력히 반대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은 국제 기준에 맞다는 입장이며 유럽은 비교적 중립적입니다. 플로이드 재판과 미니아폴리스에서의 또 다른 흑인 사망으로 경찰이 흑인과 백인을 대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세계 언론이 다시 따져봅니다. 공화당 맷 게이츠 연방 하원 의원 인신매매 수사 케이스는 증언이 시작되면서 마약 문제도 거론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오늘 주식 상장을 함으로써 미국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코인베이스로 대표는 한인 여성 에밀리 최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캘리포니아주보다 네바다주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부터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해서는 어제 그 상황에서 발전된 것이 있다면 존슨앤존슨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려고 예약을 하셨던 분들은 그 예약 스케줄에 변동 없이 모더나 등으로 대치를 하는 게 지금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미 전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 또 MCCN 또 대도식당도 마찬가지로 원래 예정됐던 그대로 4월 22일부터 목요일마다 4주일 동안 백신 접종을 하는데 별도의 당국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역시 저희도 이제 모더나를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더나 접종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아마도 그 며칠 안에 다시 존슨 백신 접종이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봐야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이미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백신 접종을 피할 때는 집단 면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팍스의 터커 칼슨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그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증거 없이 굉장히 식품의약국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 파이저사에게 좋게 하려고 존슨앤존슨 이 백신 접종 그 중단을 권고한 거죠. 권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aybe 하면서 식품의약국과 파이저사가 친구이기 때문에 frien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 파이저사가 선거가 끝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에 따르면 이틀 뒤에 식품의약국이 파이저사의 백신 그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다 했는데 일주일 뒤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종에 뭐가 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에게 나쁘게 하고 파이저에게 좋게 하려고 했다. 증거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고 거봐라 이건 내 백신 안 맞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제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6일에서 13일 사이에 증상이 나오고 숨진 여성분은 45살입니다. 버지니아주에 살고 계셨던 분인데 3월 초에 접종을 받고 일주일 동안 증상이 심각해져서 계속 그것이 누그러지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백신 접종 받고 2주일 만에 숨지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제부터는 더 열심히 워치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부작용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것과 미국의 존슨앤존슨이 방식이 조금 비슷하고 면역을 시키는 방식이 파이저와 모더나가 방식이 이제 같은 방식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뭐 특정 연령층에는 맞지 않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를 냈는데 우선 그 국민들은 장점이 모든 그 백신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이 한 번 맞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파이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맞고 3주일 뒤에 또 맞고 그 뒤에 2주일부터 완벽하게 그 효력이 나타나고 모더나는 그것보다도 한 주일 더 뒤 한 번 맞고 한 달 뒤에 맞고 2주일 뒤에 효력 완전히 발생. 이기 때문에 모더나가 그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모더나가 95% 이제 그 사태를 막는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그 95%가 5%가 주저앉았습니다. 90%가 되고 존슨앤존슨은 그냥 경미한 뭐 감기 같은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66%를 막는다고 하지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라든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은 거의 없게 된다는 이 같은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의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5% 떨어진 시점에 존슨앤존슨을 일단 접종 중지 권고를 한 것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마이너스일 수 있고요. 저도 은근히 걱정이에요. 존슨앤존슨 접종을 받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3주일이 지나면 거의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접종 받으신 지 한 달이 되셨으면 2월 말부터 시작했잖아요. 존슨앤존슨이 한 달이 넘었으면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 숨지신 분이나 또 다른 분도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혈전 때문에요. 그런 분들이 거의 700만 명 가운데서 6명이 나왔으니까 680만 명 가운데 6명이니까 최근에 접종을 했어도 어쨌든 뭐 100만 명 가운데 1명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뭐 110만 명 가운데 1명 정도 나온다는 얘기니까 0.00001%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물론 0.00001%도 내가 아니라는 법이 없다는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해서는 존슨앤존슨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번 이 사태를 과대하게 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하게 별것 아니야 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 과대한 것도 너무 과소한 것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죠. 일반인에게도 뭐 공공 건강에도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백악관이 미국 그 백신 공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슨앤존슨을 금방 또 맞아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예약을 하셨다면 일단 뭔가가 0.00001%라도 남아있다면
식품의약국이나 질병통제국에서 일단 접종하지 마십시오 하는 권고를 풀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권고를 풀을 것이고 아니면 저희 라디오서 방송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원하시면 또 모더나로 맞으실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그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한마디 했어요. 터커 칼슨의 미친 백신 음모론은 도움이 안 된다. 이게 그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터커 칼슨은 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그 백신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워낙에 영향력이 큰 방송인이어서 그의 방송을 보면서 백신을 안 맞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본인이나 뭐 이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도 있기는 있는 거죠.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백신을 맞았는데도 마스크 쓰고 다니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터커 칼슨이 그럼 백신이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 자신들은 안 듣는 거를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말 안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 음모론을 효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우치 박사가 crazy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형적인 crazy한 음모론이다. 왜냐하면 과학과 데이터가 있지 않느냐. 백신을 그냥 승인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번에 좀 급하게 빨리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냥 전혀 안전하지 않은 것을 승인해 준 것은 아니고 또 그 임상 실험을 할 때에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을 받고 항체가 만들어지고 하는 충분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양식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범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 접종을 받으면 본인도 피할 수 있는데 접종을 받지 않음으로써 본인도 감염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시켜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백신은 이 정도로 안심을 하시고 오늘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뉴스는 아주 재미없는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먼 나라, 남의 나라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남북전쟁 하나를 빼고는 미국 이 땅에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땅과 전쟁을 치르려면 국경이 접한 국가와 뭐 예를 들어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게 국력도 비교도 되지 않고 또 성향도 멕시코나 캐나다가 미국과 싸우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멕시코는 뭐 힘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땅도 다 뺏겼는데 미국에게 그 수백 년 전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전쟁을 지금 살아있는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경험이 없는 겁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도 다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을 했고 그런데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치르고 있는 전쟁이 아프가니스탄 이 전쟁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시작한 전쟁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2001년도에 시작이 됐죠. 9.12 사태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알카이다라는 테러 그룹이 막 그쪽에서 흥했는데 이 알카이다라는 테러 그룹과 탈리반이라는 아주 그 이슬람교에서 극단주의 여성을 아주 못살게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그 본인들의 법을 집행하고 있는 탈레반이 있고 탈레반이 알카이다를 계속 지원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탈레반을 물리친다고 알카이다를 물리친다고 알카이다가 약해지면서 아이시스가 됐고 그런 그 테러 미국이 지정한 그룹과 계속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한창일 때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10만 명이 주둔을 했습니다. 지금은 2,5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워낙에 미국이 주둔한다 하는 강한 어떤 신호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주둔으로 나토군들이 있잖아요. 독일군이 있고 뭐 조지아군이 있고 독일군이 한 1,300명 있을 겁니다. 조지아군이 900명 정도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치안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긴 했겠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또 본인이 평화 협상을 한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미군을 철군하면서 20년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의 결정은 그 전의 결정은 탈리반과 협상을 한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해 2월 달이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1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 탈리반과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공화당에서도 많은 반대를 했고요. 이건 안 된다. 어제도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가장 위험한 실수다. 린지 그레이엄 군 출신의 그 연방 상원의원도 마찬가지, 뭐 아이오와주의 여성 의원, 연방 상원의원 조니 어니스트도 마찬가지 그런 지적을 쭉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거기에 계속 머무느냐 아니면 빠져나오느냐에 대해서 참모들이 의견이 완전히 반반으로 엇갈렸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합참의장 같은 경우도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나오면 안 된다. 나오면 탈리반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뭐 여성들의 인권이나 그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망가질 것이다 라고 지정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월 달에 탈리반과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할 때는 탈리반이 한 약속이 있습니다. 탈리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알카이다와 인연을 끊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정부와 좀 협력을 하면서 폭력을 멈추기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재무부가 2월 달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탈리반이 알카이다와 선을 끊지는 않았거든요. 끊지도 않았고 그에 비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리반 한 그 포로 5천 명 정도는 석방을 해줬고 이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지금은 20년 동안 했으니까 그건 이젠 더 이상은 안 되는 거다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또 알카이다와 아이시스가 많이 약해졌으니까 중동 위협도 그만큼 좀 덜해진 거고 그리고 미군은 다 빠져나오더라도 어떠한 뭐 무인 정찰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특수군이라든가 여차할 때는 그리고 또 드론 이런 것으로 쭉 감시하고 모를 그 체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빠져나오는 것이 낫다 하는 후자의 그 조언을 택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할 때인가? 중국, 태평양 이쪽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많이 반대를 하지만 밀 럼니 의원 같은 경우는 철군할 때가 있으면 시기가 되면 하겠다. 그게 9월 11일로 잡았거든요. 9.12 사태가 일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때로 잡은 겁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은 경우는 해피하다. 미군이 집으로 돌아오니. 그리고 또 다른 미주리의 그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무슨 9월 11일까지 갈 것 있어.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리반과 협상을 맺었던 5월 1일로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최강대국이라는 것은 이런 때 증명이 됩니다. 미군 2,500명이 빠짐으로써 아프가니스탄 운명이 뭐 이렇게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유럽도 빠진다고 발표를 했죠. 미군 없이는 안 돼요. 나토군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국가가 구소련이 침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도 관심을 갖게 됐고 구소련이 있을 때 소련 쪽에 붙어있던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정권도 무너졌고 그 뒤에 이제 미국이 들어가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많이 친미 성향을 띠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유럽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럽은 이제 구소련을 경계하고 하느라고 역시 이 아프가니스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미국의 공군의 지원이 없이는 나토군, 유럽군만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파워가 보이는 거고 그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운명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물론 당장은 안보가 아프가니스탄 정부로서는 약하게 될 수밖에 없고 아프가니스탄 카불 수도가 고립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평화로 갈 수 있는 길도 그들이 열어야 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이 탈리반과 엄격한 막 그냥 엄격하지도 않은 그 탈리반의 율법을 그 사람들에게 행하고 뭐 너무 벌도 심하잖아요. 그 모든 그 지원은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의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했거든요. 해서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탈리반과 잘 협상을 해서 지금 아프간이 새로운 정부에는 뭐 탈리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스스로 처리하게 그쪽으로 룸을 주면서 미국은 20년 동안 지지부진했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낸다는 겁니다.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수련생, 학생, 스튜던트라는 이름을 가진 탈리반이 미군 2,500명이 빠짐으로써 다른 유럽군도 빠지고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을 과거의 석기 시대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미국 합참의장은 여성들에게는 특히 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 다른 국가, 미국이나 유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것인가가 아프가니스탄의 운명이고 미국은 이미 중국 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돌리기로 바이든 새로운 대통령은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KF94 방역 마스크입니다.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프가니스탄 이슈와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에서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뉴스를 좋아하면서 저 뉴스는 좀 그래 와닿지도 않고 그러나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또 하나의 이슈가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이제 일본 정부가 2년도 안 남았네요. 곧 이제 그것을 바다로 보낸다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어부들도 싫어하고 한국 어부, 중국 어부, 한국 정부, 중국 정부 뭐 다 싫어합니다. 주변에서. 그런데 미국과 국제 원자력 기구의 입장이 다르고 이것을 그러면 꼭 자신들의 그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 입장들이 다 일리가 있고요. 거기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냉정하게는 완전한 냉정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그게 다 오래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쓰나미, 지진 다 잊으신 경우가 많아요. 가능하면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가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요, 웨이스트 워터 이것을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가? 왜냐하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우리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도 승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 한국에서는 그런 신문 기사, 방송이 많이 나오면서 미국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가능하면 시작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지금 2021년이죠. 10년 전이었어요. 일본에서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죠. 진도가 당시에 9.1도였는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쓰나미가 먼저 일어나서 그 쓰나미가 일본에서 발생했으니까 일본의 미터기로 할게요. 쓰나미가 15m 높이였으니까 몇 사람이
하늘 위로 서 있는 거예요. 하늘 향해서. 그런 그 쓰나미가 발생을 해서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의 세기를 완전히 그 덮쳐버려서 그 쿨링 시스템, 원자로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물이요. 그 쿨링 시스템이 메스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사능 같은 것이 새어나갔고, 이것이 체르노빌, 그 구소련의 그 사태 이후에 최악이었습니다. 1986년이었었잖아요. 뭐 백업도 있고 했는데도 새어나갔어요. 10년이 지났지만 또 부서진 틈으로 뭐 여전히 뭐 그런 그 오염수가 그 새어나오기도 하고요. 그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요. 해서 지금 한 1.3밀리언 톤, 1.25밀리언 톤이니까 125만 톤 정도가 탱크에 있는 겁니다. 그 방사능 성분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원자로 가까이에 탱크에. 그러면 125만 톤 정도 되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올림픽 사이즈 수영장이 한 500개 정도 되는 거랍니다. 그만큼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에는 그 냉각수, 오염된 냉각수도 있고 또 중간에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지하수도 들어오겠죠. 빗물도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 이제 그 방사능 같은 것을 많이 그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 거죠. 이 트리튬 같은 경우는 그 수명은 있다고 해요. 뭐 12년 정도가 되면은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삼중수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뭐 올림픽 수영장 500개가 되는 그 정도가 됐는데도 계속 뭐가 불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도 그렇고 이제 그 탭코요, 그 도쿄 일렉트릭 파워 컴퍼니도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것을 계획을 했었고 논란이 있었고 이제 곧 2년 있으면 방출을 할 것이다 하는데 그 방출하는 것을 한 번에 확 그냥 방출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조금씩 버리는 거다. 바다에 버리는데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이 원자력 이런 것들을 방출을 슬그머니 조금씩 하는 게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너무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그 오염수가 새어나가고 해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김조차 드시지 않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밀착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 새로운 것도 아니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이해는 그 여러 가지 그 원자력에 대한 그 실험 같은 것을 하면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태평양 바다 그쪽에 내다버린 그런 그 방사능 오염 물질보다 훨씬 작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25만 톤을 다 몇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방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도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상상이 됩니다. 일본 어부들도 너무 싫어하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후쿠시마 그 사태 이후에 이제 겨우 10년이 지나서 어떻게 좀 살아볼까 했더니 하고 한국 어부, 중국 어부 다 마찬가지고 게다가 대고 환경보호론자들 이제 그린피스 같은 경우도 절대로 안 된다. 추가로 탱크를 지어라. 탱크를 더 지어라. 바다에다가 방출한다 그러는데 에어컨 바람이 방출하면서 제가 기침을 방출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왜 싸게 처리하려고 그러느냐. 바다에다가 내다버리는 게 싸서 그렇잖아. 탱크를 더 지어. 근데 이 후쿠시마로서는 정부나 이 회사로서는 어디다가 탱크를 더 지으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지하수와 빗물이 섞여서 뭐 이게 희석돼도 우리는 그러면 또 이거를 스크리닝을 하고 방사능 같은 것을 해서 물 증가를 오염수 증가를 막아보려고 하지만 해서 지하에 얼음벽을 만드나? 이런 것도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뭐 170톤이 나온다고 하던가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십 년 동안에 서서히 이것을 방출을 하면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그 양이 있어야지 그게 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 삼중수소요. 그 트리튬 같은 경우가
완전히 걸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러도 이게 완전히 걸러지지가 않는답니다. 12년이니까 그냥 12년 지나면은 없어지긴 하는 거예요. 없어지긴 하지만 문제는 12년이 되기 전에 그 트리티움을 물고기가 먹으면 그러면 그 물고기를 바다가 다 똑같으니까 물고기가 뭐 여기 뭐 한국 바다에서만 놀고 일본 바다에서만 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사람이 먹을 때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본 정부와 이 회사에서는 우리가 그 정도로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조절을 하겠다 하는 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전문적인 그 지식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지난번에 2018년도였었죠. 그동안에 이 회사가 일본 이 회사가 충분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그 탭코 회사가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도 우리 철저히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오염수의 70% 정도를 다시 그 스크리닝을 했었어야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 사람들조차도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일본으로서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후쿠시마를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탱크를 뭐 언제까지 그렇게 가지고 그 재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재건하려면 언젠가는 그것을 방출을 하고 후쿠시마를 다시 세워야지 되는데 신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8만 5천 명이 사망하거나 다쳤고 16만 채의 집이 사라진 그 지진, 쓰나미의 영향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 여기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너무나 중요한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미군을 다 철군하고 중국 태평양에 포커스를 둘 정도인데 그 정도에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는 항상 최고의 아시아에서의 동맹국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일본의 그 아시아에서의 파워와 미국과의 관계를 볼 때 그래서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미국이 일본이 그 사람들이 먹으면은 위험할 정도로의 그 정도의 방사능 그 성분을 방출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승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같이 가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잠시 뒤에는 그 비트코인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요. 어제도 그 많이 그 오르던데 뭐 더코인도 많이 올랐고 이 미국의 거래소가 상장됐는데 거래소 대표도 또 뭐 한인 여성이고요. 아무튼 새로운 추세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는 가장 큰 뉴스가 바로 이 부분이었죠.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이 회사 이름이 코인베이스입니다.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서 코인베이스인데 이 코인베이스라는 회사에서 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더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그밖에 작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 비트코인처럼 암호화폐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거래소인 거죠. 그런데 이제 대표가 코리안 아메리칸 여성이에요. 에밀리 최라고 이 업계에서 오래 일을 했고 이 같은 업계에서 또 교육 자체도 이런 교육을 미국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쭉 뭐 이 회사에서 갑자기 대표가 된 건 아니고요. 뭐 다른 회사에도 있다가 뭐 부사장으로 있다가 이렇게 오면서 지금은 이제 그 코인베이스의 프레지던트면서 또 COO 그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 월스트리트에서도 이제는 암호화폐를 인정을 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념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없이 지금까지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다 비난했고 뭐 이 많은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했다. 그리고 뭐 주식 상장하는 방식도 뭐 일반인들이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뭐 신규 주식 발행 없이 현재 것으로 이제 나스닥 상장을 했는데 뭐 1억 뭐 400만 주라고 하든가 그렇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나스닥이 250달러 정도로 책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한 50%, 48% 이상 그렇게 이제 높게 거래가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소식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난 며칠 동안 비트코인을 포함을 해서 암호화폐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회사도요. 빠른 시간에 컸어요. 이 코인베이스라는 회사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데 올해 첫 분기에 네트 인컴이 7억 3천만 달러에서 한 8억 달러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매출이 128억 달러였고 2019년에는 많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매출은 뭐 5억 3,400만 달러인데 잃어버린 돈이 네트 루즈한 돈이 3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이처럼 이렇게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가가 됐습니다. 잘 모르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돈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주식할 때 특별히 뭐 새로운 형태 뭐 이런 새로운 형태라든가 전형적이지 않은 인덱스가 아닌 이런 경우에는 종합상자가 아니라 어떤 선택해서 그것도 아주 갑자기 튀고 이런 경우는 전문가들이 싹쓸이를 하죠. 보통 말로 볼 때.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주를 좋아하는가? 그 영국의 매체, 영국의 여론조사 기구가요. YouGov라는 여론조사 매체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때 거긴 그래서 좋고 거긴 저래서 좋고 저기는 뭐든지 다 나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는 하와이주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이 영국의 여론조사 기구가 조사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50개 주하고 워싱턴 DC를 함께 넣었습니다. 사람들에게 2개 주를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2개 주를 선택을 하라고 했더니 하와이주가 난 제일 좋아라고 하는 사람이 69%, 콜로라도주가 두 번째였습니다. 65%.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가 세 번째예요. 버지니아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하와이에 제가 말씀도 안 드렸어요. 다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바다,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미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주잖아요. 뭐 남북전쟁 전후로 해서의 역사, 그리고 또 해안이 있고요. 네바다주는 최근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가 똑같이 네 번째로 미국에서 좋아하고,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이 좋아하신다는 플로리다주가 5번째예요. 네바다주가 캘리포니아주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캘리포니아주는 한참 뒤에 가네요. 그 다음이 애리조나, 뉴욕, 조지아, 텍사스, 메인과 캘리포니아가 동률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인기가 없는데 별로 없었는데, 왜냐하면 주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의사당이 있고 백악관이 있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고 누군가가 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주는 알라바마와 미시시피 하면 딱 상상할 때 인종차별도 많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알칸소, 아이오와, 인디아나 이런 주도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기가 없는 주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도 이제 지난 한 2주일 동안은 프로이드 재판에서 검찰팀의 증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쇼빈 전 경관이 무리했다. 그러므로 프로이드가 숨졌다는 것을 증언을 했고, 어제부터는 변호팀의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어제 이제 베리 브로드라고
경관들을 어떻게 무력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은 충분히 그 당시에 그 경관이 프로이드에게 그렇게 목을 누를만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현장에 있었던 경관도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아주 분노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느꼈다. 그 경관이 위험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도 분노해서 위험을 느끼면 목을 풀어줘야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9분 동안이나 계속 누르고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수로 테이저를 발사한다는 것이 실제 총을 발사했다 해서 26년 미니애폴리스 경관이 흑인으로 인해서 20살 청년이 숨졌기 때문에 사임을 했고, 그 경관만 사임한 게 아니라 경찰국장도 같이 사임을 했잖아요. 자주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미국 아니라 세계에서도 아니 왜 그렇게 백인 경관하고 흑인 용의자 내지는 교통 위반자들 가운데 문제가 그렇게 많아. 흑인이 잘못하니까 그렇지, 뭐해서 그렇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또 용의자가 되는 사람이 백인보다 흑인이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인구 비대, 이 경찰의 공권력 쓰는 것, 그리고 사법적인 시스템에서의 여러 가지 백인과 흑인이 처우받는 것을 보면은 그다지 공평하진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BBC 방송,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BBC 방송이 여러 자료를 인용을 해서 정리를 한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총에 맞는 확률이 백인보다 얼만큼이나 많은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백인이 인구가 60% 좀 넘어요. 요즘 70%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총에 맞아서 숨진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45.4%. 흑인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인구가 미국에서 14%도 안 돼요. 많아 보이지만. 그런데 경관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람은 23%, 히스패닉계는 전체 인구는 18.5%인데 경관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16.7%. 두 번째는 교통 위반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내려라 하고 명령을 받는 사람이, 그게 1억 명의 교통 위반자를 쭉 검토를 했더니 백인보다 흑인이 20%가 내려라 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총기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을 생각해서 그런데, 총기는 사실은 불법 총기는 흑인보다는 백인이 더 많이 가지고 다닌다 하는 것과 비교를 했고요. 마약으로 인한 체포도 마약 사용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비슷합니다. 흑인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젊은 층, 학교에서는 오히려 백인이 훨씬 많고요. 사용은 비슷한데 체포는 2018년에 흑인 10만 명 가운데 750명이 체포되면 백인은 10만 명 가운데 350명이 체포됐고, 수감의 경우는 1년 이상 수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인에 비해서 흑인이 5배 인구비로 할 때 히스패닉계에 비해서 2배 많이 수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적으로 미국의 경찰이 있어야지 사회가 안전하게 돌아가는데, 그게 왜 불편부당하느냐 하는 것이 한국에서 조선시대에 노예가 도망가면 잡았던 추노꾼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 경찰도 노예가 도망갔을 때 잡는 그런 추노꾼 비슷하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전통이 알게 모르게 시스템 속에 배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그래서 흑인들은 또 괜히 또 경찰 보면 겁먹기도 하고요.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가장 관심이 있으신 그 존슨앤존슨 그 백신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저희 회사는 뭐 모더나 존슨앤존슨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4월 22일에 시작이 되고 백신 예약 날짜는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접종하시기 일주일 전에 저희가 그 텍스트로 예약 확인증을 다 전달해 드리거든요. 자세한 내용이 다 적혀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예약 백신 접종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오늘 수요일인가요? 벌써 수요일 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you